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환입니다. 7월 28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동 불편한 퇴원 환자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하는 서울시 돌봄 SOS 센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12개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병원 퇴원 환자 돌봄 SOS 센터 연계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원 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 5대 돌봄 서비스와 안부 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5대 돌봄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돌봄 종사자가 퇴원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위한 동행지원,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청소, 방역을 해주는 주거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돌봄 SOS 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 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기존 돌봄 SOS 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 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 SOS 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 SOS 센터가 병원 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동주민센터 돌봄 SOS 센터는 퇴원 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입니다. 시는 서울시 전체 퇴원 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 가구, 2인 노년 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서울시 10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체 퇴원 환자 수는 54만 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 환자 수는 36%인 19만 4,020명입니다. 이 중 남성이 52%, 여성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개 상급 종합병원과 병원 퇴원 환자 돌봄 SOS 센터 연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 종합병원은 강북 삼성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하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엔 14개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합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는 목표입니다. 구정원 서울시
사회복지기획관은 퇴원 환자 돌봄 SOS 센터 연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 계획 공모를 오는 8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장년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환 및 고령화 등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생애 중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 재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통해 경력 유지, 전환 등 경력 개발, 경로 탐색, 재무, 심리, 건강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멘토링 상담 등을 제공해 그간 생애 경력 설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 역량 개발과 경력 설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훈련 포털 누리집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계좌 한도 내 100만 원의 크레딧을 추가로 지원받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 설계를 위한 자체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유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일부 기관 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면 사회적 기업 등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 운영은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1:1 심층 상담, 비대면 실시간 상담, 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상담 인력 및 기반 시설,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을 심사해 중장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과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훈련 포털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계획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 2박 성공 돕는 세종 신중년센터 개소 소식입니다. 세종시가 세종 신중년센터를 개소하고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설계, 취업 창업 연계와 직업교육 훈련 등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종은 50에서 64세 신중년이 18.6%로 15.4%인 청년 인구보다 인구 비중이 높고 지역 내 중앙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이 있어 전문 역량을 가진 신중년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시는 지역 신중년의 생애 경력 재설계, 직업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은퇴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 세종 신중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세종 신중년센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실과 실습실을 비롯해 수강생들 간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유사무실, 상담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센터는 수강생 277명을 대상으로 여름학기 1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학기 교육과정에서 특히 데이터 나벨러 과정은 바이브 컴퍼니와 연계 수료생 40명 전원이 취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월에서 11월 가을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해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지역 신중년의 경력 향상과 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 신중년센터를 통해 신중년들에게 인생 제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취업 창업 연계와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지역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